가을이 밀려가고 겨울이 밀려오는 계절의 길목. 그녀가 특별한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한여름에는 해수욕 인파가 북적이고 또 요새는 캠핑이나 차박 명소로도 인기를 끌고 있는 영덕 장사해수욕장에 나와봤습니다. 한여름에 북적이는 분위기도 물론 좋지만 또 지금처럼 살짝 쓸쓸한 것 같으면서도 이 고즈넉한 분위기도 참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곳 장사해변에 아주 뜨거웠던 역사의 발자취가 서려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영덕의 바다에만 희미하게 남아있는 우리의 아픈 역사. 하지만 누군가의 기억 속엔 결코 지워지지 않는 친구나 아들의 이름인데요.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킨 숨은 주역, 장사 상륙작전의 가려진 진실을 만나봅니다. 영덕의 바다가 품고 있던 뜨거운 역사. 오늘 이곳에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와 마주하게 될까요? 저 먼 곳에서도 눈에 확 띄는 이 배가 바로 장사 상륙작전 전승 기념관이라고 합니다. 이 안에 어떤 이야기들이 들어있을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와 보시죠. 착공 8년 만에 드디어 지난 11월 16일 장사 상륙작전 전승 기념관이 개관했습니다. 굉장히 긴 기다림 끝에 이렇게 장사 상륙작전 전승 기념관이 개관을 했잖아요. 이 기념관이 개관을 하게 된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성공한 인천 상륙작전만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을 위한 양동작전이었던 장사 상륙작전 잘 기억하지 못하고 계신데요. 그러한 어떤 성공적인 작전을 온 국민들에게 알리고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 장사 상륙작전 전승 기념관입니다. 그동안 잊혀진 전투였던 장사리 전투가 온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홍보의 장이 되고, 또한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서는 애국 순례지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기념관에서는 정강 현실을 비롯해서 그 체험관을 별도로 마련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땐 군사 기밀이었던 장사 상륙작전. 이젠 가려졌던 진실과 마주하는 공간이 탄생한 건데요. 우리도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저의 친절한 동행이 돼주실 해설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인천 상륙작전은 모르는 분들이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 또 장사 상륙작전은 좀 들었을 때 낯설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 같단 말이죠. 해설사님, 장사 상륙작전 도대체 어떤 일이었나요? 장사 상륙작전은 사실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한 작전, 양동작전을 하는 거죠. 즉 말해서 북괴군을 눈을 속이기 위해서 작전한 것이 바로 장사 상륙작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상륙작전에 하는 병사들은 현역 군인이 아니고 학도병이었다 하는 게 그게 특이한 점이죠.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이곳에 장사 상륙작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해설사님하고 쭉 돌아보면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전에 적의 보급로 차단과 후방 교란을 목적으로 치러졌던 장사 상륙작전. 하지만 이 상륙작전은 당시 군사 기밀이었기에 공식 문서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원래는 군사 기밀 작전이었으니까 세상에 알려지지 못할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세상에 알려지게 됐단 말이죠. 이 장사 상륙작전이 어떻게 알려지게 됐나요? 이 치열하게 한 전투가 벌어졌음에도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흔적이라도 찾아보자, 이래서 군부대에서 이 LST 문산호가 뻘에 묻혀 있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개발 착수를 한 거죠. 1997년 해병대 대원들이 우연히 바닷속 갯벌에서 문산호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장사 상륙작전의 진실이 역사에서 부활했죠. 이 배가 바로 문산호입니다. LST, 말씀해주신 그 LST 문산호. 예. 그럼 그래서 이 기념관 건물이 이 배 모양이랑 똑같이 생겼던 것 같은데 맞죠? 이 배를 여기 갖다 놓고 기념관을 만든 겁니다. 그 당시에 문산호에는 어떤 사람들이 타고 있었나요? 그 밀양에서 학도병들이 훈련을 마치고 작전에 임하기 위해서 이 학생들이
이 배를 타고 1950년 9월 13일 부산항을 떠나서 이 동해로 올라온 겁니다. 최고 나이 어린 아이가 15살, 15살, 제일 많은 나이가 19살. 그래서 평균 나이를 따지니까 17살이었습니다. 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자원 입대해서 전쟁에 임한 겁니다. 하물며 자원 입대. 저 어렸을 때 생각하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당시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나요? 15일 동안 훈련 받고 겨우 총만 쏠 수 있도록만 배우 훈련을 받아가 전쟁에 임했는데 9월 14일 날 새벽에 장사 앞바다에 도착했는데 마침 그때 태풍이 와가 KGR라는 태풍이 와가 배가 바로 좌초되었죠. 좌초됐을 때 북한 계례군들이 이 장사 앞산 남산 200고지에서 무차별하게 박격포와 그 화력을 퍼부었죠. 좌초된 배 안에서는 이러다가 전쟁도 한번 못하고 죽겠다. 이래서 거기에 수영 잘하고 용감한 아이들을 선출해가 밧줄을 매가 내려왔죠. 바다로요? 예. 내려와가 해물 쳐가지고 그 모래밭에 도착을 해가 그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그 북계군 200고지의 지휘소가 있는 곳을 향해서 포위망을 좁혀가서 6시간 만에 우리 아군들이 지휘소를 탈환했습니다. 학도병 772명이 탑승했던 문산호. 태풍으로 배가 좌초됐지만 학도병들은 전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희생 끝에 적군의 보급로 차단 임무를 완수해냈죠. 이방은요, 우리 학도병들이 772명 중 정대원 718명이 여기에 잠들고 있는 곳이죠. 그래 많은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이 위표를 보고 울먹이는 사람도 있고 또 이 목이 막혀 말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저 또한 이 공간에 서니까 마음이 좀 먹먹해지고 좀 숙연해진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해설사님, 그렇다면 이 장사 상륙 작전 결국에는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139명이 전사를 하고 92명이 부상을 당했죠. 북한군들은 얼마나 죽었는가? 우리 학생들에 의해서 270명이 사살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장사 상륙 작전을 어떠한 의미로 좀 오래오래 기억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6.25 동남 사변 그 전쟁을 잊혀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 나라가 있게 한 그 동기가 어디서 있었는가 다시 한번 상기하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그러는 것이 바로 목숨 바친 이분들을 위하는 길이고 숭배하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아무런 망설임 없이 나라를 위해 전쟁에 뛰어든 진정한 호국 영웅들. 수많은 어린 학도병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14살에서 17살이라는 어린 나이였지만 장사 상륙 작전을 이끌어준 학도병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겠죠. 장사 상륙 작전의 의미와 또 호국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겠습니다.